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주제인데요. 부종과 붓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이라든지 몸이 붓게 되면은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사람이 좀 부해 보이고 또 칙칙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지? 오늘 외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부었지?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몸이 심하게 붓는 것이 지속이 되면은, 내가 혹시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내 몸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될 부종과 붓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종과 붓기를 어떻게 또 구분을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병원에 가서 꼭 검사를 하셔야 될 붓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붓는 것과 동시에 호흡의 곤란, 그리고 기침, 그리고 운동이 잘 안 되고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바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심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부전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심장은 쉽게 말해서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기능들이 떨어진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심부전은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 같은 위험한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부종이 보통 오후에 하체 쪽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다 심부전을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호흡곤란 증상이라던가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증상, 기침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증상,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그런 부종이 계속 이어진다면 한번 심장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종이 생기면서 소화불량이 있고 굉장히 피곤하면서 동시에 이제 황달 증상, 피부라던가 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노래지는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간 경화가 생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종과 황달 증상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간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고 또 혈액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 부종이 생기게 되고요. 간경화나 간질환으로 인한 부종은 주로 이제 발등이나 종아리 쪽에 많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래 간이 좀 좋지 않거나 혹은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몸이 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황달이라던가 이런 증상이 같이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또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붓기가 부종이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소변에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그 지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소변에 거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음식의 변화라던가 과로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발생을 하거나 거품이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몸이 붓는 것이 지속이 되면서 이런 거품이 있는 소변이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장에 대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될 부종의 증상으로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가 계속 붓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좀 위험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혈전증이나 색전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한쪽만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색전증이나 혈전증은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쪽만 몸이 붓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은 부종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부종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종이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체온도 좀 떨어져서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게 되고 또 이제 살이 찌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서 몸이 부으시는 경우에는 병원을 또 찾아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닌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 부종의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부종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양방에서는 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종은 원인이 없기 때문에 보통 특발성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어떤 소화기 장애라든지 혹은 만성적인 피로 혹은 불면증,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시에 발생하는 호르몬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특발성 부종은 주로 이제 비장 기능과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장 기능은 이제 현대의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능들,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과 체액을 대사시키는 기능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장 기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화 쪽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 몸이 붓는 일이 굉장히 잘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보통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은데요. 자, 대표적으로는 이제 과식을 하는 경우, 또 야식을 먹는 경우, 또 소화력이 저하가 되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음식을 먹게 돼서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고 소화불량 상태에서 호흡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게 됐을 경우에는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통으로 발생한 부종은 음식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식이나 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신장 기능이라는 것은 현대의학적인 신장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어떤 비뇨생식기의 기능과 또 이제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축적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총칭하는 한의학적인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또 부종이 잘 생기게 되는데,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과로라던가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해지게 되면은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체액순환 기능 역시 떨어지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몸이 많이 붓는데 평소에 과로를 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의 회복력과 재생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부종 관리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심하게 짜게 먹게 되면 그런 것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병원에 꼭 가봐야 되는 부종의 증상과 또 일상적인 부종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이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어떤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내가 계속 얼굴이 붓고 몸이 붓는 경우에는 드시는 음식이라던가 음식의 양, 그리고 음식을 먹는 시간, 그리고 수면 상태라던가 내 체력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종 해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을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것인데요. 자, 몸에서 부종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엔 체액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액 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서 땀을 내서 그것으로 체액을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해서 땀을 내고 나면 몸이 붓기가 많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 기능이라던가 배설 기능도 원활해지기 때문에 어떤 대변, 소변으로 수분이 나가는 것도 활발해져서 우리가 부종을 치료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종도 많이 관리가 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TV, 오늘은 이렇게 부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